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지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용 지표부터 볼 텐데 사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선방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좋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파월이 강조했던 부분이 지난번 연설에서 이 임금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악재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표가 발표될 때 나스닥 선물이 한 1.6% 바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또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거기서부터 저점을 형성해서 다우는 플러스 나스닥은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결국은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이제 현실화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고용 지표가 타이트하게 나왔다고 해도 다음 달에 75bp를 인상하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얘기했던 게 현실화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어떻게 더 올라가냐라는 절정론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만약에 이번에 아주 안 좋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더 타이트한 부분이 낮아질 거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론이 부각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의 중심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절정론을 형성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정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가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했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할 거야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절정론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결국 우리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금리 인상 75bp가 지금 현재 4번 연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뒤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75bp가 꺾이는 순간에 금리 인상이 이제 절정론이 나올 것이고 물론 이제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고 최종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이 금리 인상의 공포심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그 발표됐던 파월의 발언을 보면 사실 왜 그 똑같은 발언을 놓고 지난번과 이번에 그 시장의 반응이 다르냐라고 본다면 파월의 이 어조, 어감, 느낌이 이제 좀 달랐죠. 그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때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의 공포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결국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서히 옮겨가는 그 가도기적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은 못 밟을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시각이란 얘기시네요. 그 부분은 이제 파월이 구체화했죠. 그게 이제 12월 달 금리 인상 현실화된 부분이고 네. 12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파월의 발언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번 고용지표 시장이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파월의 발언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제 물가와 금리에서 경기 침체로 시각을 좀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및 섹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장 이 섹터들이 정말 시세를 내거나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등락률보다 오히려 좀 떨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구체화될 때 이 포트를 좀 편입시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만약에 대비를 해서 편입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한번 볼까요? 유틸리티부터 볼게요.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를 안 쓸 수 없고, 그리고 수도를 안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가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유틸리티 어떨까요? 유틸리티는 지금 현재 사실 이제 10월달 미국 시장이 저점을 형성한 이래로 시장 등락률보다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틸리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력,
가스, 이제 산업 기반 시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유틸리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광과 관련된 친재생에너지 쪽은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유틸리티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전통적인 전력 가스 쪽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과열 양상으로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전통 에너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본다면 일단은 유틸리티를 그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전략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 안정성, 배당, 경기 방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듀크 에너지입니다. 듀크 에너지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뭐 전기와 가스 쪽에서는 아주 미국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최근에 미국이 원자력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조금씩 불고 있는데 이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도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듀크 에너지를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서던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10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기업인데 최근에는 미국의 7개 주에 천연가스도 공급하면서 천연가스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가나 서너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주가 등락이 크게 좋지가 않고 특히 유틸리티 기업을 접근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ETF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유틸리티 자체에 그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유틸리티가 좀 ETF가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XLU라고 가장 대표적인 ETF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XLU와 VPU가 가장 미국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ETF인데요. XLU는 업종 대표 한 30개 대형 우량주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도 분기당 한 1%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한 3% 정도 나오는데 분기 배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안정성이나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XLU라는 ETF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필수 소비재도 뭐 우리가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없고 또 이를 안 닦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필수 소비재도 선방할 텐데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집중해 볼까요? 필수 소비재도 역시 이제 개별 기업 접근한 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 하이츠라는 케첩 업체. 버핏이 보유하고 있고 버크셔 해더웨이가 최대 주주로 올려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이 밸류가 괜찮다라는 미국 레포트의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역시 이제 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ETF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은데 XLP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XLP는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ETF고요. P&G나 뭐 코카콜라, 펩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 대표적인 필수 소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분기 배당도 역시 한 1%대, 연 4%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ETF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 한번 가볼까요?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빅파마, 그러니까 뭐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일라이 릴리 이런 기업들을 얘기할 텐데 헬스케어는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헬스케어도 역시 이제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일단 경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 때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던 코로나19 관련된 의학, 제약 바이오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 경기 방어적인 측면과 신약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대형 제약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헬스케어 특집할 때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가 지금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신약 모멘텀,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250% 상당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견될 수 있는 기업이 화이자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백신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률이 절반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고 화이자는 낙폭의 반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팬데믹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제약 바이오 쪽을 피하면서 신약 모멘텀이 있고 경기 방어적인 대형 기업사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섹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